사회초년생, 특히 2030이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 영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테슬라, 무슨 미국 주식, 부동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먼 돈을 지인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늑대가 가져가고 있는 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 사회생활하면 찾아오는 늑대들, 투자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학교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로 나올 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마치 야생의 세계에서 솜털도 아직 다 빠지지도 않은 새끼들이 이제 조금 뛸 수 있다고 발짝발짝 뛰면서 움직이면서 나 움직일 수 있어, 나 움직일 수 있어, 와 세상은 이렇게 넓다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늑대, 그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이렇게 눈을 맞아가면서도 지금 여기 눈빛 보십시오. 눈빛에서 이거 비트코인인가요? 왜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푸른 레이저가, 그린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늑대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늑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둥지, 아니 우리를 벗어나서 조금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 하고 나오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는 늑대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늑대들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신고식을 한번 거하게 치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 아무리 제가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에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런 늑대들, 주변에 지인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이 다가와가지고 나 지인인데 하나만 가입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하면 해와 달, 빨간 망토 이거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의 취지는 우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찾아오는 그 늑대들,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지만 소중한 자산, 소중한 자신의 돈을 지키고 모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 특히 2030이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 영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테슬라, 무슨 미국 주식, 부동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먼 돈을 지인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늑대가 가져가고 있는 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머 이런 상황 나오시면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푸른 레이저를 뽐고 있는 이 늑대들의 세상,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총 4마리의 늑대를 말씀드릴 겁니다. 늑대의 타입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늑대, 보험 판매 지인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입니다. 이 늑대는 레벨 2단계, 별표 2개 정도 갖고 있는 늑대들입니다. 이 늑대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 말이죠. 이 위험한 세상,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안 그래? 요 짜증나는 멘트를 날리며 다가오는 늑대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친구야, 야 입사 축하한다. 야 나 너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임마. 야 이제 뭐, 야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지? 야 이제 뭐 끝났지 뭐 너. 야 그 어려운 그 입사 그 취업난을 해결하고 들어갔으니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겠냐. 야 이제 월급 쭉쭉 모으면서 시드머니 만들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 되는데, 야 지금부터는 너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돈 열심히 모으고 대신 이 목돈이 깨지는 큰 일만 없으면 되겠다. 그것만 없으면 탄탄대로야. 목돈 깨질 일이 뭐가 있는데? 아이 너는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 우리 인생에서 말이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 뭐냐면 하면서 이제 쭉 시작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보험 말이야, 이 내 인생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나 할까? 야 너 안전벨트 없이 달리면 어떻게 돼? 포르쉐 타고 있어도 사망이야. 알지? 네 인생의 자금, 시드머니가 포르쉐만큼 모이면 뭐하냐? 안전벨트 뭐? 보험. 그래, 보험이 없으면 끝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늑대. 아우! 이런 늑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함께 귀신같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이 첫 번째 늑대가 바로 보험 늑대입니다. 이 보험 늑대들은 사실은 늑대지만 거의 여우에 가깝습니다. 여우 쪽에 가까운 정도의 성향들을 갖고 있죠. 아주 눈치 빠르고 미련하기보다는 굉장히 꾀가 많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늑대는 일단 먹잇감이 취업을 하면 축하해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젠 큰돈 목돈 나갈 일만 없으면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차분하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대 먹잇감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늑대들은 약한 상대한테는 변액연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약한 상대한테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해보니까 요 녀석은 조금 부모님한테 뭘 배웠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공부를 했나 만만치 않은데 한 놈들한테는 마지막으로 그냥 실손보험이나 정기보험 정도만 판매하고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 순서죠. 제일 만만한 놈들한테 변액연금, 그 다음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요즘 만만치 않은데 하는 놈은 실손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판매한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 늑대들은 이 순서로 상대를 봐가면서 이 먹잇감을 봐가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까요? 바로 약한 상대한테는 가장 가입기간이 길고 그다음 비싸고 변동성까지 있는 상품 추천하고, 조금 만만치 않다, 강하다라고 하는 상대한테는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저렴한 상품이라도 일단 파는 겁니다. 왜냐? 이 늑대들한테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얼마나 기간이 길고 비싼 상품에 가입했느냐, 이것만 관심입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커미션이 나오는 게 뭐 6개월 아니면은 뭐 몇 개월 후에 딱 그때부터 그 기간 동안 그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가입료에서 일부를 먼저 판매금으로 띄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약 이후엔 관심 없어요. 자기 커미션 나오는 동안에만 해약하지 않으면 돼요. 그 기간 동안이 집중 케어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일단 나오자마자 몇 번 늑대한테 물립니다. 이렇게 한번 몇 번 뜯기고, 그래서 이제 보험 관련된 책도 저도 사가지고 쭉 보고 상품별 특징 같은 거 다 파악했죠. 아니 이 늑대들이 와가지고 막 나불거리는데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 순간 저는 이제 그런 거 못 참거든요. 너무 무지한 거, 내가 상대가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멍한 거,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보험 관련 책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봤죠. 변액이 뭔지,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특징이 뭔지, 연금, 저축, 펀드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뭔지, 종신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건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는 뭔지, 실손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암보험은 정말 가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쭉 봤더니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상태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뭐 저한테 조금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철벽 방어입니다. 왜냐면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 기준에서 나한테 맞는 보험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바꿀 일도 없고 보험 문의할 일도 없습니다. 보험과 관련돼서는 끝,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암튼 이 늑대들은 자신의 취업과 함께 무조건 찾아오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은 뭐 친척 형, 친척 누나 이런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빨리 취업한 친구 아니면 선배 형,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하면 이제 선배 형이나 친척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축하톡 쏘라고 하면서 내가 한 내 친구인데 여기 내가 결제, 내가 친구 위해서 이거 못해? 하면서 그 다음에 너 이제 목돈만 깨질 일 없으면 되겠다, 요거 강조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제가 쭉 열거했던 그런 상품들 있죠. 변액, 연금, 보험, 연금, 저축, 펀드 뭐 이런 거 쭉 다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그 장단점 설명해 드리려면 이거 하나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보험 관련돼서 팁을 드린다면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왜 했냐?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돈을 내면서 확보해 놓은 것, 그것을 보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냥 보험 들어놨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이 보험이라면 보험 플러스 펀드, 보험 플러스 저축, 이런 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 연금 펀드, 변액 보험, 이런 거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냥 보험 따로 펀드 따로 가입하면 되고 보험 따로 저축 따로 가입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섞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면서 이런 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보험이면서 이런 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낸다. 그럼 1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만 원에서 자기네들이 보험 영업비라고 해가지고 10% 정도 떼어요. 그럼 내가 10만 원을 내도 9만 원만 저축되고 9만 원만 펀드에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좋아요? 좋을 리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냥 제가 5만 원짜리 보험 들고 5만 원짜리 펀드 따로따로 가입하는 거하고 10만 원짜리 보험 펀드 가입하는 거하고 뭐가 틀린가요? 그러면 여러분 고객님 좀 귀찮으시잖아요. 한 번에 저희가 관리해 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냥 따로따로 가입하세요. 따로따로 5만 원씩 넣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리스크 해칭 장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최소한이니까 최소한만 보호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야 너도 돈 버는데 이제 미래 설계해야지. 야 노후 설계 지금부터다. 야 복리의 마법 알지? 두 번째 늑대, 금융상품 판매하는 지인. 요것도 레벨 한 2단계. 이거 조금 더 영악한 놈들은 별표 3개짜리.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짬밥이 더 굵은 사람들이니까 선배 형이거나 아니면은 뭐 친척 형 누나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인 사람. 야 내가 아는 형 있는데 그 형 진짜 재무설계 기가 막혀. 그래? 나도 한번 소개시켜. 야 근데 그 형 좀 바쁜 거 같은데. 그래? 한번 여기 연락해봐. 그래서 연락하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조금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에만 브리핑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토요일이요? 안 되시면은 다음 주로 넘어. 제가 갈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싸게 구는 전략을 핍니다. 요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역 무슨 지점으로 오십시오. 그래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딱 세팅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시크하게 말 시작하면서 쭉 시작합니다. 이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히 컨설팅이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밀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서비스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너무 저자세로 가면 그 서비스 요청하는 사람이 약간 핫바지로 봅니다. 그래서 왜 명품샵 가면은 달려들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거. 이 재무 설계하시는 분들은 약간 달려들지 않아요. 살짝 뒤로 물러선 자세. 이 보험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잖아요. 근데 재무 설계하시는 분들은 물론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급이 높은 사람들은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들로 고자세를 취합니다. 요게 이제 그분들의 영업 스킬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은 약간 상황이 편해진다. 아니면 지인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처음 나를 만나 이 복리라는 마법에 대해서 이해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바로 이 상품부터 가입했었어야 돼. 일단 가입하고 시작하는 거야. 야, 복리의 마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복리의 마법. 근데 왜 이분들은 복리의 마법이란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야, 복리의 마법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왜 이 멘트를 계속하느냐? 아우! 이 늑대들의 특징입니다. 뭐냐? 결국에 이 재무설계사들 늘 상담 전에 브리핑할 때 현란한 PPT 자료,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입한 고객들의 성과 쭉 보여주고 마지막 늘 복리의 마법 강조하죠. 그리고 그들이 뭘 파냐? 연금 펀드를 팝니다. 왜 연금 펀드일까? 이게 복리의 마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보험에서도 얘기했죠? 늑대들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기간이 길고 비싼 상품을 가입했느냐, 이게 관심이죠. 왜냐? 자기한테 커미션이 나오는 상품이 중요하고, 커미션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내는 월 불이백 곱하기 12는 12개월이죠. 곱하기 가입할 때의 보장 기간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연수죠. 근데 연금 관련된 상품을 가입하면 보통 오래 불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내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관련된 저축이나 연금 관련 펀드겠죠. 근데 연금 관련 저축은 그냥 계속 넣기만 하는 거니까 그걸로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게 되게
이율이 낮은 상품들이고 원금 보장 상품이잖아요. 그런 건 이제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펀드 리스크는 있지만 고수익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야 펀드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팔아야지 마진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게 연금 펀드다. 그럼 연금 펀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리의 마법. 펀드 수익률이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수익률, 수치로 딱 시뮬레이션 때려가지고 계산해서 딱 때리면 기가 막힌 수치 나오죠. 그것도 언제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또는 IMF 때부터, 또는 최근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이후부터를 강조하겠죠. 왜? 최저점부터 쭉. 제가 오늘 업계 비밀 너무 적나라하게 까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해당 업계 근로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누구? 이 늑대들한테서 2030 이 어린 양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이 보안관의 마인드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당신들이 늑대짓 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뒤에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고객을 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보다 이런 자신의 영리 목적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지나친 상품들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변액연금 같은 거는 좀 솔직히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 중 연금 펀드 좋은데 네, 여기까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자신들한테 좋은 상품을 파는 거지 고객들한테 좋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고, 그것도 덜컥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빨라야 60세 이후에 받는 그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펀드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거 해약할 때 또 중도 해약 수수료 들잖아요. 20% 정도 드나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시킬 일이에요? 자기 월급의 막 3분의 1을 연금 펀드에다가 때려 넣게 만들어요? 못할 짓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도 사야죠. 결혼 자금도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창업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60세 이후에 받을 돈이라고 하고 인생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면서 이걸 집어넣어 놓게 하면 이거 어떡해요. 이 사람들한테 시작하자마자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재무 상태에 대한 체크 필요해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애에서 몇 년 정도 있다가는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하면 그 결혼 시기 맞춰서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 내가 연금까지, 연금을 사실은 지금 가입해가지고 그 법정화폐로 가입된 것들에 지금 기준으로 높아 보이는 그 수익률을 주는 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연금이고 뭐고, 저는 연금 상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굳이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을 집어넣지 마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뭘 연금에다가 듭니까? 지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많아 보이죠? 우리가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100만 그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쨌든 이 늑대들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늑대들은 당신의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 없어요.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십시오. 자, 세 번째 늑대. 앞에서 얘기했던 보험 늑대, 재무설계 늑대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이분들은 약간 귀요미. 레벨도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레벨 4개, 별 4개짜리입니다. 요 늑대, 다단계 가입 권유하는 지인. 이 늑대는 진짜 이건 진짜 이 늑대들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직장생활 힘들지? 자본주의는 말이야, 마케팅하고 네트워크거든? 나를 통해 판매된 모든 수익이 내 거야. 야,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하니? 네가 영업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에 너 월급 외로 들어오는 보너스 얼마나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너의 리소스를 왜 거기에 투입해? 네가 판매하는 것 또는 너를 통해 가입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모두가 너의 커미션이야. 야, 젊을 때 벤츠 타야지. 안 그래?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게 다단계 가입권유 지인 늑대들입니다. 그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동안 네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과 사고방식 버려. 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뼛속부터 잘못 알고 있어. 응?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라고 시키지? 너 그거 널 위한 건 줄 아냐? 아니야. 걔네들이야말로 피라미드야. 위에 있는 놈들이 아래에 있는 놈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야, 사람이 곧 네트워크다. 너를 통해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돈이 곧 너의 돈이란 얘기야. 알겠어? 네가 하나를 영업하지. 영업한 것들을 파생. 그럼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알겠어? 형이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응?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야, 그렇게 좋은 건데 왜 권유하냐고? 야, 새끼야. 그러면 이 좋은 거를 내 형이 진짜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인마. 너. 야,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 있었어. 근데 뭐냐? 회사에서 딱 한 명 데리고 오라는데 진짜 너 힘들잖아, 이 새끼야. 아이씨. 내가 진짜 딱 한 명 너 생각 나가지고 이렇게 울어요. 또 눈물로 호소까지 합니다. 진짜 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뭐야? 요동치죠.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형, 나 진짜 형 믿고 가입해서 나 성공한다. 나 성공해. 나 진짜 형 고마워. 야, 이 새끼야, 씨. 마셔. 씨발. 오늘은 형이 쏜다. 이 새끼야, 너 돈 많이 벌면 형한테 잘해라, 진짜. 고마워요. 잘 났어요, 그냥 아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술 마시고 형 했지만 한 명은 늑대, 한 명은 빨간 망토. 알고 있죠? 그냥 좋다고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그리고 이 늑대가 얘기했잖아요. 야, 씨, 회사에서 딱 한 명만 데리고 오라는데, 씨, 내가 진짜 이러면서 얘기했죠. 모두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막 떠벌리고 다니면 사실은 말빨도 떨어지고 소문나잖아요. 네트워크에 다 소문나요. 그래서 그들은 늘 타겟을 딱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겟이 되면 치밀하게 쪼여오는 그 포위망에 잡혀서 일단 그들한테 교육을 듣게 돼요. 그럼 이제 높은 확률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 친구처럼. 이 친구가 일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쭉 그 다단계 교육 받거든요. 그러고서 그 교육 들은 다음에 바로 가입하는 거죠. 가입 안 하고 나와가지고 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형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술 사주면서 한 번 더 타겟팅 하는 거고.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타겟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다단계를 당신한테 소개했던 그 지인, 그 형, 그 친구, 그 친척 형, 친척 누나, 친척 언니, 이 사람들이 왜 추천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가정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당신 돈 필요하고 당신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제 주변에도 몇몇 이런 다단계에 빠졌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한테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들었어요. 이 추가 가입을 권유할 대상들을 선정할 때는 위에 언급했던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 친구를 타겟팅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마케팅의 특징들은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다단계라고 뭐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파고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이라고 다 나쁜 거냐, 재무설계사라고 다 나쁜 거냐? 아니요. 다단계도 또 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악질적 다단계 사기 수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다단계 가입돼서 판매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물건 판매량 늘리려고 아는 지인들, 그 소중한 내 인생의 인적 네트워크 다 소비해버리고 결국에는 다 인연 끊기고 결국 판매량 부족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의 돈으로 메꾸면서 자기 레벨 등급 올리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끝나고 사기로 마무리되면 뭐죠? 남는 거는 빚뿐이다. 사회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빚만 갖고 시작하게끔 되는 거, 이게 지금 사회 초년생들한테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들한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주변 지인 네트워크 다 소비해서 절교했죠. 인연 끊겼죠. 남은 빚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받을 상처가 큽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늑대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만약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당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친구도 뭐예요? 고마워요 형 그랬잖아요. 뭘 고마워?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뭘 고마워요? 근데 모르면
인생 은인 이렇게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만 알고 있어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걸러지는 리스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당한다라는 마인드로 무조건 경제랑 투자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울프 오브 울프 늑대 오브 늑대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늑대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하는 늑대 레벨 5 별이 5개. 이 늑대들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남들처럼 새 아파트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이니까 이 가격이지 다 확정됐으면 이 가격이겠냐. 아 진짜 답답하다 야. 이 늑대들 맨날 이 멘트 하거든요.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아파트가 뭐야.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이 뭐야.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라고. 그럼 새 아파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새 아파트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합원이 되면 되는 거야. 뭐라고? 지금 가입하라고. 아우 그냥 하고 있는 이 늑대. 아우 아우 이 늑대. 이 늑대들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늑대가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늑대입니다. 우리는 이 위에서 언급된 늑대들한테 시달리면서 피 같은 돈이 줄줄줄 새는 상황들 다 겪고 아니면 운 좋게 이 늑대들한테 걸리지 않아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와 재밌다 하고 듣고 계셨다면 이제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이 늑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집장만 해야 된다. 결국 이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 변액보험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했고 재무설계 하더라고 해서 연금펀드 가입하고 야 그런 새끼들 말 들으면 안 돼 마. 그리고 너 다단계 빠져가지고 그 나쁜 새끼 너 도와주는 줄 알았지. 그 새끼 때문에 그 빚 갚게 되고 너 그런 것들만 아니었으면 말이야 남들처럼 아파트 샀다. 근데 그 새끼들 때문에 그거 지금 다 내 집장만 할 때 너 못했던 거 아니야. 네가 못나서 못한 게 아니야. 그들 때문에 못한 거. 야 거기서 그 줄줄 새는 돈만 막았어도 말이냐. 너 아파트 샀다. 너 인석을 했어 임마. 그런데 지금 늦었잖아. 늦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형이 말이야. 야이씨 내가 형이 지금이라도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야. 야 이게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집장만 하자. 새 아파트가 될 지역의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면서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죠. 그들은 뭔 얘기하냐. 이미 80% 이상의 땅이 확보됐고 동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멋진 아파트 조감도 싹 보여주고 브랜드명 뭐뭐뭐 리버 뭐 아니면 뭐뭐뭐 센츄럴 뭐뭐뭐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하여튼 무주택자들의 가슴이 설레죠. 야 걸어서 임마 3분 거리에 이거 역세권 새끼야 이거. 야 뒤에 뭐 있어? 뒤에 서울숲 아니야. 앞에 뭐 있어? 앞에 한강 아니야. 물론 한강 끝쪽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무주택자들의 그 피 같은 돈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토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묶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이 지주택은 이 짧게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진짜 엄청 길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은 땅이죠. 땅은 주인이 있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땅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등기 딱 잡혀 있잖아요. 이 땅 누구 거, 이 건물 누구 거.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절대 남의 땅에다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설레발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땅 위에 자기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이에요. 엄연한 남의 땅에다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설레발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지역주택 사업은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면 그 모인 돈으로 그 땅을 한번 사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땅 확보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하세요. 남의 땅에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택 사업도
결국 잘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게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판치는 거예요.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왜냐? 정상적인 땅 주인들, 소유주들끼리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엄청나게 이견들이 많아서 힘든데, 땅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땅부터 사겠다고 하는 곳에 소중한 내 돈을 넣는다?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한 10년을 늙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중한 내 돈 10년간 묵혀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몰라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몇 억 넣겠다 이겁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런 데 걸리면. 여러분, 누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 보면, 야, 난 연금보험 잘하고 있어 임마. 야, 변액연금 좋아. 나 수익률 엄청 높아. 연금 펀드 나 잘하고 있어. 야, 다단계로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누구는 다단계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지주택 나 곧 입주해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든 성공 사례 있다고. 중요한 건 성공 사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건요,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달은 것을 실행해야지 좋은 결과가 따르고요. 설령 실패했더라도 내가 시도한 나의 시나리오대로 해봤다는 그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요, 모두 늑대들이 먼저 달려오는 거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들을 쫙 쏟아내면서 짧은 순간 현혹되는 말들을 던져서 결국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선 늘 우리한테 모르는 독버섯 같은 큰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늑대들로부터 자신의 돈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되게 첫째 무식했다, 둘째 무식했다, 셋째 정도만 벽돌로 집을 지어야지, 볏자루로 지면 되니, 나무로 지면 되니, 으흐흐 바보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변액연금, 우리가 했던 재무설계에서 이상한 연금펀드 가입한 거, 지주택 가입하는 거, 다단계 가입하는 거, 아기돼지 삼형제 사형제예요. 똑같습니다. 현실이에요. 이 늑대가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늑대를 골탕 먹이고 있지롱, 이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 늑대가 되게 불쌍해 보입니까? 이 표정이? 늑대가 입을 다무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세 마리 다 꿀꺽? 절대 늑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늑대는 언제든 입을 다물면 여러분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늑대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 앞에서 재롱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영상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초년생의 피 같은 돈이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도, 누군가는 테슬라를 매집할 수도, 누군가는 열심히 시드를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우량 자산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리는 시간 하나하나,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벌립니다. 그렇기에 사회초년생 2030을 주변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 영상을 그분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경제관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늑대들이 옆에 접근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을 모아나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리스크는 시간에 녹여서 해칭해서 수익으로 치환하면 된다고 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가온 늑대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이 입안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있는 2030 분들께 꼭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